그 학폭이라는 것이 이제 예. 뭐 매년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학폭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유독 우리 정순신 증인 가족들에게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다 보면 좀 억울하실 수도 있고 왜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국민들이 공부나 하나 이런 또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마 그런 그 국민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전직 고위직 검사 출신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 법조인으로서 법을 이용해서 아들을 지키려는 그 노력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가 계속 주어졌던 이런 그 정황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금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계신가요? 예,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법연수원 27기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27기고 맞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 27기죠? 예, 예, 맞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 27기, 검찰총장 27기 동기간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했던 사례가 있었나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주로 선배가 법무부 장관이라면 후배가 검찰총장 하는 경우는 있는데 뭐그 동기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한데, 하지만 매우 이례적인데 한데, 저는 이번에 왜 27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냐면 예, 예. 법무부의 장관은 27기 한동훈 장관, 검찰총장은 27기 이원석 총장. 그 만약에 그 아들 문제가 없었으면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의 모든 권력을 27기 우리 증인께서 맡으시면 동기 27기가 사정기관의 권력을 다 장악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은 안 아니, 해봤는데, 근데 뭐 후보님은 그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그때 그 처음에 제가 사실 예전에 행안위를 해서 경찰들이 막 푸념을 하는 거예요. 경찰 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검사 출신이 온다. 경찰 내에서도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만약에 27기가 법무부와 검찰과 경찰을 다 장악했다. 생각만 해도 저는 아찔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기, 예? 국가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부라고 읽혀지던 김홍일 예전의 검사, 이상민 행자부 장관, 경찰을 통괄하는 이상민 장관도 충안고등학교 대통령의 후배예요. 지금 저 대법관도 대통령 낙마했던 대법관 후보도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구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27기였던 우리 정순신 변호사께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추천이 되니까 그 예전의 일들이 이제 이렇게 다시 회자돼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맡게 된 건데요. 아직도 그런 실세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요. 네. 저는 처음부터 실세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실세가 아니면 그 자리에 못 지금도 올라갔죠. 뭐 그런 생각은 일체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지난번에 우리 그 국감에 불출석하셨다가 이제 가족, 예. 그 사모님이랑 아드님 예. 다 이렇게 고발 조치가 됐어요. 예, 예, 고발 조치가 됐는데 경찰 조사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따로 받지 않으셨죠? 예, 현재까지는 그래서 실세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국회 증감법 제12조 1항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에서 3천만 원에 처한다. 또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예, 예. 검사 출시가 잘 아시잖아요. 예. 전혀 보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예. 우리 증인께서 실세 검사가 아니셨다면 검찰이 이렇게 할까요? 이게 조국이었다면 이렇게 할까요? 제가 말씀 좀 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예, 그게 저도 이제 사건 당사자다 보니 그 규정도 이제 뭐 보게 되고 그다음에 그 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일단 훈시 규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아니 그래도 훈시 규정이라도 그거는 그렇게 될수록 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거는- 누가 봐도 제 식구 예. 감싸기로밖에 볼 수 없다. 그다음에 이게 국민의 법감정이고요. 제가 이제 예, 조금 마지막에 예, 좀 말씀하십시오. 드릴게요. 예. 아까 이제 사과를 하셔서 예, 예. 피해자도 또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도 마음은 많이 풀리셨을 거예요. 예, 예. 저는 증인의 태도는 오늘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제가 증인은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피해자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몇 년도였죠? 그 KBS 방송에서 이 학폭 문제 다뤄졌던 적이 있었죠. 2018년도 예, 그때 그 방송에서 실명이 거론 안 되고 그냥 고위직 검사라고 그 방송에서 소개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검찰 라인이 KBS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면 검찰 라인에서 그것은 뭐 감찰뿐만 아니라 그 기관장한테 다 보고가 되잖아요. 근데 왜 그게 이번 검사 과정, 검증 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죠? 그게 이제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 물어도 보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뭐 다른 라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적어도 저는 사실은 제 일이니까 보고를 하는 게 맞는데 보고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뭐냐니까 이게 직무와 관련된 일도 아니고 아니요. 이게 동양보고라는 게 있잖아요. 검찰이 그 동양보고 있고 다 감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직책이 뭐셨어요? 저는 그때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셨죠? 인권감독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때 1차장이 윤대진 검사였죠? 아닙니다. 그때 1차장은 윤대진 맞아요. 윤대진 아닙니다. 윤대진 아니고 3차장이 한동훈 장관, 예, 윤석열 대통령 당시가 중앙지검장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3차장은 막 중앙지검에 이런 문제가 터지면 예. 검찰 내부에서 KBS 9시 뉴스에 보도되면 국회에서 보좌관 하나가 음주운전돼도 300명 국회의원들 보좌관이 다 알게 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KBS 보도에서 학폭 문제 고위직 검사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검찰에서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한동훈 제3차장이 동기고 그 아들의 변론을 맡았던 것도 27기 동기 아니에요? 그럼 소문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한편으로 그 당시에 이게 잘 걸러지고 기록이 남았다면 우리 정순신 검사님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추천이 안 되면서 가족들도 이런 고통은 안 받았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 고위직 검사라고 KBS 방송 9시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당연히 그 윤석열 당시 저 검사가 그걸 다 파악하고 동기인 한동훈 검사가 다 보고해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의 그 법감정이나 상식에 정말 좀 달리하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 영역에서 일어난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때는 제가 보고를 안 드린 게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보고를 안 드려도 그 안에 감찰팀이나 공보 쪽에서 다 파악해서 정보보고를 올리지 않습니까? 아니 신문사도 정보보고 올리고 경찰도 올리고 검찰이 정보보고에 가장 유능한 기관인데 그것을 정보보고를 안 올렸다면 직무유기한 거죠. 대한민국 검찰을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인이 직접 보고를 안 했다는 말씀을 예. 검찰 조직 내에서 그것을 필터링 안 했다는 것은 도저히 말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검찰이 보셨는데 그게 그런 사건을 지나친 적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금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뭐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상황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답변 못 드리는 점 양해하시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님.